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5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면요. 우리는 뭐 했냐면 지금 한번 짚어볼까요? 시장경제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거랑 이어서 여기까지 볼게요. 뭐냐면 시장경제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 시장경제는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경제라고 하면은 이미 건강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의 그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즉 뭐냐면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은 두 가지로 나눠 갑니다. 뭐냐면은 시장과 다시 할게요. 네, 가계와 기업, 이 자유로운 시장기구. 네. 약간 고전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애덤 스미스의 기조를 따라가는 경제학의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가계와 기업이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을 맞춰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가계, 기업 사이에 정부가 끼어드는 이런 형태의 경제학, 이렇게 경제학은 두 부류로 쭉 나서서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통합사회 과정 안에서는 어떤 게 뭐다, 어떤 게 뭐다 해서 역사적으로 다 알아보고 그런 수준까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시장 안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라는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5단원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애덤 스미스였다가 케인즈 나왔다가 다시 개입을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나왔냐라고 보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가계와 기업의 자연스러운 가격 시장 기구를 통해서 동소리가 바뀌었네. 네, 그래서 경제학의 두 부류. 학의 흐름. 경제학의 흐름을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롭게 시장에 맡기는 것, 하나는 정부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납뒀을 때 얘네가 왜 끼어드냐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끼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는 거죠. 그쵸? 자, 지우개가. 그래서 요런 배경적인 내용을 알고 이거를 1, 2번을 읽어보면 뭐냐면 시장경제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안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시장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 시장경제를 위해 필요한 시장 참여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뭐냐면은 우리가 시장경제를 다 구성해서 정부가 소비하고 가게가 소비하고 기업이 소비하고 생산하고 막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건강하지 않을 때 제3자 무슨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여자들이 문제점들을 서로 아웅다웅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이 시장경제의 한계 무엇이었는지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뭐냐면 첫 번째 독과점이 있었죠. 두 번째는 뭐 있었죠? 공공재. 세 번째는 뭐였죠? 네, 외부 효과.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되게 뻔한 주제인데 양극화. 양극화라고 적지 않고 약간 다르니까 빈부격차라고 적어볼게요. 선생님, 왜 빈부격차는 설명하지 않고 얘네처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왜 넘어갑니까? 이건 아니라 경제학에서는 빈부격차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1학기 때에도 설명을 했지만 당연하게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몸으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고 뭐 따로 이유 같은 거는 경제학이라는 게 그래요.
주류 경제학인 자본주의 안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받고 소유권이 생겨나는 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빈부격차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이거는 뭔가 느낌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거의 해결 방안을 보면은 오히려 이게 더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네 가지의 해결 방안 오늘 볼 거예요. 이어서 자 보면은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뭐냐면 시장 실패입니다. 네, 제가 제목을 따로 붙이진 않았는데 독과점, 공공재, 외부효과, 빈부격차는 시장 경제가 실패한 경우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우리 현실에서 말할 수 있는 시장들을 상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은 이미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의 경제를 봤을 때에는 이 내용들을 면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발휘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 독과점은 어떤 문제가 생겼었죠? 과소생산, 생산. 네, 죄송합니다. 비싼 가격. 공공재는 뭐였죠? 과소생산이었죠. 아무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쓰고만 싶지 돈을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 무임승차자의 문제. 자, 봅시다. 무임이에요. 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내지 않는 승차자의 문제. 돈을 내지 않고 차에 타는 거죠. 그렇죠? 과소생산되는 거예요. 이건 왜 생긴다 그랬죠? 왜냐면은 그 비배제성, 비경합성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자, 외부 효과는 뭐냐면 네. 그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의도하지 않은 무슨 두 가지로 나눌게요. 여기서 긍정적, 부정적. 네. 그리고 빈부격차는 뭐냐면은 쭉 존재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과서 어디 펴야 되냐면은 우리 그래서 교과서 같이 가지고 왔어요. 자, 139페이지입니다. 요거예요. 지금 1번을 표로 정리하면 요렇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맞물려서 해결책이 나오는 게 139페이지에 첫 번째로는 정부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기업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가게 그리고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뭐 큰 데부터 작은 데로 이렇게 조금씩 역할들을 보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볼 부분은 뭐냐면 정부의 역할 볼 거예요. 자, 다시. 자, 1번 시장 실패가 발생을 했으면은 2번 경제 주체들 중에 누군가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실패의 종류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렇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부가 이를 어떻게 조절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139페이지. 자, 볼게요. 정부의 역할을 보면요.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든대요. 네, 이거 뭐냐면은 공정거래법이라고 있어요. 공정거래법. 이게 축약어인데 자, 우리 소비자가 느꼈을 때 독과점의 문제는 조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판매자들의 입장에서도 독과점은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내가 그쪽 장사를 하고 싶은데 들어오지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죠? 과점 같은 경우는 담합이나 카르텔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한 번에 다 사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원자재를 독점해놓고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판매자들에게 비싸게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우리는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건값을 확 내려버린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시장 경쟁자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공정거래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독과점을 방지하는 법이 있어요. 자, 교과서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시장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정부가 직접 해결을 하는데 원활한 작동을 위해 경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경제 관련 법률, 이거
입니다. 요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뭐 따로 다루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공공재 문제. 요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미 정부가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가 아니라 공공재라는 것의 성격이 비배제성, 비경합성 때문에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을 하는 거예요. 네, 왜 정부가 생산한다 그랬죠? 아무도 가로등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가로등 자체는 누군가가 돈을 내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로등 설치한다 그래서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그쵸? 누구나 가로등에 불빛은 쐬고 싶고 아스팔트에 깔끔한 도로는 달리고 싶지만 돈을 써서 만들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현실에서는 정부가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이해할 수 없겠죠. 네. 자,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는 뭐냐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를 말해요. 긍정적이라고 했을 때 뭐 있었죠? 생산 측면에서는 네, 맞아요. 양봉업 할 때 복숭아, 그러니까 과수원을 운영할 때 옆에서 벌꿀 생산을 하면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복숭아의 퀄리티도 올리고 복숭아 단가도 내려갈 수 있다. 긍정적이죠? 하지만 벌꿀 생산을 복숭아의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생산하진 않았죠. 그쵸? 뭐 생산에 있어서 부정적인 건 뭐 있었죠? 연탄 공장이랑 뭐 그거 있었죠? 그 세탁소 뭐 이런 예시는 뭐 전 수업 한번 영상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가 제시했던 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잠깐만요. 옆에 적을게요. 보조금. 부정적인 경우에는 조세를 한다 그랬어요. 조세는 무슨 뜻이냐면 세금을 내게끔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피구세. 피구. 피구라는 학자가 외부 효과라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고 외부 효과라는 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외부 효과에 의한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한, 외부 효과를 없애기 위한,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이나 세금은 피구세 또는 피구 보조금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 넘어가서 빈부격차를 보면은 소득 재분배를 하죠. 네, 이 말은 상당히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득을 재분배한다. 이 말만 들어보면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의 돈을 빼앗아서 돈을 적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재분배를 하느냐. 네, 대표적인 예시가 누진세입니다. 네, 누진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냐면은 전기를, 대표적이죠,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비싼 요금이 나오는 거예요. 전기를 조금 사용하면 조금 사용할수록 조금 나오고. 근데 이게 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소득이 많고 뭔가 부자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가전제품을 좀 더 많이 사용할 확률이 높아요. 그죠?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분들은 많이 내고, 그리고 전기를 조금 쓰는 분들은 덜 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하게 걷는 것들. 네, 그쵸. 조세 제도, 누진세, 그리고 누진세뿐만 아니라 각종의 조세 제도 등을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네, 뭐 누진세 더해서 얘기하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PC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조그만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돈도 그렇게 많이 벌지 않는데 PC방 운영하면 전기세 무조건 많이 나오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업자들은 또 이게 면제를 받아요. 그래서 일부 정말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런 식으로 제도가 있다는 것들. 정부가 하는 일들이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공정거래법 같은 법률을 제정해서 공정하게 시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니면은 무임승차자의 문제처럼 아예 생산되지 않는 것들은 나서서 생산하거나, 그리고 외부 효과처럼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경제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는 피구 보조금, 피구세를 통해서 그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빈부격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 파트를 보면은 계속 배우게 될 내용들은 뭐냐? 결국에 요거예요.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보는 내용들, 요거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건 뭐냐? 소득 재분배를 하는 정책인데 조세제도가 있다라고 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139페이지랑 140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